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12월 28일 목요일 실전 매매 정수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어제 뉴욕 증시는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 사상 최고치를 다시 한번 썼고요. S&P 500은 오늘도 전고점을 앞둔 상태에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종목별 차별화 장세를 좀 보였고요. 10년물 국채금리는 2% 넘게 하락을 하면서 장중 3.7% 터치했습니다. 달러 인덱스도 지난 7월 이후 계속해서 최저치를 좀 기록하는 모습이고요. 어제 미국 시장은 별다른 총매제도 없었고요. 또 연말을 맞아서 거래량도 다소 한산했던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12월 28일 오늘은 우리 시장 2023년 마지막 거래일을 보내는 날입니다. 내년 전략 어떻게 세워야 할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오늘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대응 전략 꼼꼼히 챙겨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각 양시장 흐름 어떤지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0.18% 강보합 수준이지만 2,600선 넘어서면서 움직이고 있고요. 2,618선 지나갑니다. 이어서 수급 동향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오늘 개인과 외국인 투자자가 물량을 좀 덜어내고 있습니다. 반면 기관 투자자는 오늘 장 초반이지만 600억 원 넘게 매수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반대로 코스피와 엇갈린 흐름 보이고 있고요. 0.29% 약보합 수준입니다. 860선 여전히 하회하면서 857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동향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가 오늘 쌍끌이 매도하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가 물량 받아내면서 1,100억 원 가까이 현재 물량 담아내고 있는 모습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시장 속에서 오늘 저희가 주목해 볼 섹터 바로 자동차, 부품주입니다. 금리 인하 수혜 섹터 중에 하나가 또 자동차이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자동차 같이 고가의 내구재 같은 경우에는 대출을 좀 이용하기 때문에 금리가 내려가게 된다면 부담이 좀 줄어들면서 수요가 늘어나게 되고 다시 한번 시장도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텐데요. 일단 대장으로 있는 현대차나 기아가 좀 잘 가고 있고 실적도 앞으로 잘 내게 된다면 이 훈풍 또한 자동차 부품주에게까지 함께 불 수 있을 텐데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이 매력적인 종목들, 매력적인 가격에서 모아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떤 종목이 좋을지 궁금하시다면 잠시 후 오늘당 표정 종목을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실전 매매 정수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정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자, 오늘이 이제 폐장일이죠. 오늘이 이제 마지막으로 해서 올해는 이제 끝났는데 일단 사실 어제도 빠질 줄 알았었던 증시가 올라서 기사에도 이렇게 나왔죠. 배당락임에도 불구하고 증시는 올랐다. 어제 코스피 코스닥 둘 다 올랐는데요. 오른 이유는 뭐 내년장이 좋을 거니까 미국 시장 안 빠지잖아. 만약 미국 시장이 전전날 좀 1%, 2% 빠졌으면 어제 배당락이라고 아주 시원스럽게 빠졌을 텐데 안 빠지고 올라갔던 이유는 미국 시장이 계속 연일 신고가 갱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라고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죠. 자, 미국 시장 보겠습니다. 자, 미국 시장 어제도 올라갔는데요. 어제도 올라갔는데 여전히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미국 시장. 자, 다우존스입니다. 뭐 별로 빠질 것 같은 모양이 아니에요. 조정받아도 또 올라가는 그런 흐름으로 계속 갈 거고요. 나스닥도 마찬가지고 S&P 500도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년에 금리 인하라는 엄청난 호재와 함께 대선이라는 것까지 맞물리기 때문에 미국 시장은 계속 올라갈 것 같고요. 쉬지 않고 올라가지는 않아요. 분명히 조정은 받을 겁니다. 근데 그 조정폭이 되게 길거나 되게 세게 받거나 그러지 않고 더 올라가기 위한 조정. 내년에 미국 시장은 지금도 대세 상승장인데 내년도 더 강한 대세 상승장이 올 겁니다. 미국 시장은 계속 올라가면 우리나라 시장도 내년에 따라 올라가겠죠. 그래서 2,550을 돌파 안착한 이후에서 계속 강세를 보이는 것은 우리나라도 이길 넘어가려고 그래서 그래요. 이제 넘어가는 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이미 다른 나라들은 다 넘어갔는데 여기 뭐 넘어가는 게 뭐 대수예요. 그래서 올해는 왜 못 넘어가냐면 일부러 이렇게 눌러놓은 다음에 내년에 넘어가려고. 그래서 넘어가면 2,800, 2,900, 3,000 가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한번 돌파하기가 어려서 그렇지 돌파하기 시작하게 돼서 움직이게 되면 연초장이라고 미국 시장도 달리고 우리나라도 달리면 이게 어쨌든 이쪽으로 달려요. 이쪽으로. 일로 달리면 종목들도 비슷하게 이렇게 빠져있는 애들이 우리나라에 되게 많죠.
코스피 모양처럼 이렇게 1년, 2년 동안 빠졌다가 바닥에서 횡보하고 있는 애들. 코스피가 3천 가면 그런 애들도 모양을 똑같이 따라서 갑니다. 지수가 3천 가면 바닥에 있는 종목들도 따라서 이제 올라가게 되는 이런 상황이 내년에서 펼쳐질 텐데, 그래서 오늘 폐장일이라 시장이 급락하지도 않을 거고요. 급등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그냥 이렇게 끝나는 거여서 어제는 화학주하고 자동차하고 이런 애들이 좀 많이 빠졌죠, 어제. 그리고 어제 2차 전지하고 제약주하고 좀 움직였는데 오늘은 빠졌던 자동차가 좀 상승을 하고 2차 전지도 빠졌던 애들이 올라가고 어제 포스코 그룹줄이 강했는데 오늘은 죄다 흔들려요. 순환매죠. 그러니까 키를 맞추는 거예요.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그러니까 업종의 대표주에서 급락하는 건 안 나옵니다. 심지어 지금 부동산 이거 건설주 지금 PF 대출 태양건설 지금 부도위기 나왔다는 얘기 나오면서 다른 건설주도 이게 또 파생된다 해갖고 막 원래 과거에는 2007년주, 2008년 이런 얘기 나올 때에선 대한민국 망한다 얘기까지 나오면서 모든 건설주들이 다 박살이 났습니다. 삼성물산 거꾸로 올라가죠. 그때도 그랬거든요. 그때도 없어지는 애들 없어지면 치킨 게임 끝나면 남아있는 애들끼리 이제 파티를 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금이 50억이에요. 그걸 100명에서 나누는 거랑 99명 다 죽이고 한 명만 남은 거랑 그 영화에서 많이 나오죠. 그런 식으로 다들 죽으면 이게 호재예요. 남아있는 사람들한테는. 없어지는 애들한테는 안타깝지만. 그래서 과거에는 그런 식으로 해서 건설주들이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분명히 안 좋은데 망한 애들 망하니까 살아남은 애들끼리 이제 파이가 커지는 거죠. 100명에서 나눠 먹던 거랑 2명에서 나눠 먹는 거랑 치킨 한 마리 시켜놓고 100명에서 나눠 먹어봐요. 하나 먹기 어렵습니다. 근데 2명에서 먹어봐요. 그래도 배부르게 먹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장이 좋을 때에서는 악재가 호재로, 장이 나쁠 때에서는 호재도 악재로 둔갑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건설주도 폭락 없이 뭐 대우건설, GS건설 하나도 안 빠져요. 0.8%, 0.6% 이거 빠지는 겁니까? 현대건설 2% 빠지면 조금 빠지네요. 삼성물산은 3% 올라가고 그러니까 건설주도 그렇게 크게 영향이 없는 것 같고 이게 다 시장이 좋아서 나오는 현상입니다. 어쨌든 오늘은 자동차들이 강한데요. 현대기아차, 이따가도 자동차 부품주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지만 현대차, 기아 차트 보면은 지금 얘네들이 왜 올라가겠어요? 피크아웃 얘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올라가는 이유는 장이 좋아서 그래요. 지수가 내년에서 계속 올라갈 거라서. 그래서 현대기아차도 우쪽 방향으로 계속 강하게 움직여주고 그다음에 오늘 화신이라든지 성우하이텍이라든지 SA라든지 서현이라든지 지금 자동차 부품주들이 모두 다 흐름들이 괜찮은 흐름인데 그래서 이따가 자동차 부품주 오랜만에 한번 가져나왔는데 올해 3월 달에 한번 가져나온 적이 있어요. 그것도 수익이 꽤 많이 났는데 그것도 이따가 AS 하는 시간 때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래도 내년 시장은 밝기 때문에 오늘같이 뭐 흔들리는 일은 크진 않겠지만 흔들려도 그냥 웃어 넘기면 됩니다. 그래서 본 게임은 1월 2일 날 미국도 개장입니다. 1월 2일 날 개장인데 미국 시장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저녁이 끝나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1월 2일에서는 눈치 볼 거고 1월 3일 날 아침에서 미국 시장 전날 급락이 안 나왔네. 쟤네들이 또 강했네. 그러면 3일서부터 미국 시장 보고 눈치 보고 따라 움직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오늘 같은 날에서는 흔들려도 그냥 웃어 넘기면서 그냥 편안하게 가셔도 됩니다. 많은 말씀을 드리고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매매 정수 오늘장 표적 종목 시간입니다. 앞서 증시 흐름 짚어보고 왔고요. 미국 증시 어제도 상승하면서 기분 좋은 흐름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급등, 급락 없는 폐장일 조용한 하루 보내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내년 또 계속해서 좋은 장이다라고 반복해서 언급을 또 해주셨습니다. 특히 미국 시장이 개장한 이후 1월 3일 우리 시간으로 1월 3일 아침에 어떤 변화가 생기게 될지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어 보이니까요. 1월 3일까지 계속해서 어떤 움직임 보이게 될지 저희와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대응 전략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목에 대한 대응이 더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종목 상담도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번호 02-3153-1611번 혹은 1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은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아울러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이외에 당사를 사칭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 이 점 조금만 더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장 표적 종목부터 만나보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네, 오늘장 표적 종목입니다. 종목명은 성우하이텍이고요. 매수가는 잠시 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표적 종목은 성우하이텍입니다. 오늘장에서는 2% 넘게 상승하고 있고요. 9,530원 선에서 현재 가격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요즘 자동차들이 너무 잘 가고 있죠. 자동차주들, 현대차, 기아차 오늘도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온기가 자동차 부품주까지도 이어질 수 있을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떤 전략이 좀 필요할까요? 자, 최근에서도 제가 자동차 부품주 설명을 할 때에서 현대기아차의 흐름을 보고 걔네들이 움직이면 현대기아차보다는 자동차 부품주를 하셔라. 그래서 화신, 뭐 SL, 성우하이텍, 서현이와 이런 종목들이 있다라고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3월 달에 제가 2번이나 성우하이텍을 그때 당시 추천한 적이 있는데 120% 가까이가 수익이 났었어요. 너무 많이 올라갔고 한때 막 자랑을 하다가 이 정도 올라갔으면 팔아먹고 조심해야 됩니다 그랬는데 말 안 듣고 고점에서 물렸던 사람들도 기억이 납니다. 자, 근데 오랜만에 지금 왜 다시 가지고 나왔느냐? 일단 시장이 좋고요. 그다음에 서현이아라든지 SL라든지 그다음에 뭐라 그랬죠? 아까 화신 이런 애들이 먼저 올라가고 있어요. 먼저 고점을 돌파하고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성우하이텍 같은 경우도 이제 고점 돌파를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현대기아차 완성차가 저렇게 강하다면 그러면 내년 장이 좋을 거고 내년 장 2,800 가는 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 조금만 움직이면 2,800 금방 가요. 그러면은 업종의 대표주에서 IT를 데려가든 자동차 업종을 데려가든 업종의 대표주 데려가겠죠. 뭐 건설주는 그 부도이기 때문에 안 움직인다 치면은 그러면은 건설, 조선, 뭐 자동차 뭐 이런 애들 데리고 가겠죠. 그다음에 증권, 뭐 보험 아니면 뭐 IT, 제약 뭐 다 움직일 거예요. 왜냐면 지수가 일단 뭐 지수가 저는 더 많이 갈 거라 생각을 합니다. 뭐 시장에서 증권사에서 뭐 2,800 본다, 3,000 본다 그러는데 저는 그거보다 더 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미국 시장도 더 갈 거기 때문에. 근데 뭐 지수가 간다 그래서 종목이 꼭 가는 건 아니지만 그동안을 보면 그래도 바닥에 있는 종목들은 어느 정도 키 맞추기로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근데 성우하이텍 그래서 오랜만에 가지고 나온 거고요. 가격 전략은 잠시 뒤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다시 한번 성우하이텍 표적 종목으로 제시해 주셨는데요. 매수가 궁금하실 텐데요. 잠시 후에 만나볼 거고요. 먼저 지난주 표적 종목 상황부터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함께 보시죠. 네, 먼저 지난주 표적 종목 수익률 현황입니다. 12월 18일과 19일 인터플렉스 1,880원 말씀해 주셨고요. 아쉽게 수익률은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12월 20일부터 22일까지 화일약품은 2,165원에 접근해 봤고요. 4%의 목표가 달성했습니다. 계속해서 이번 주 표적 종목 수익률 현황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6일 시제는 22,800원 말씀해 주셨고요. 아쉽게 수익률은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어제 저희가 주목해봤던 화일약품 2,170원 말씀해 주셨는데요. 매수가에는 도달하지 못했고요. 이렇게 해서 총 누적 수익률은 1,263.38%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표적 종목 수익률 현황들 함께 좀 체크를 해봤고요. 오늘 또 마지막 거래이니만큼 이번 주 표적 종목들 상황 전반적으로 함께 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장에 저희가 주목해봤던 화일약품까지 그리고 오늘장 표적 종목 매수가까지 이어서 함께 만나보시죠. 자, 오늘 마지막 날이니까 금요일처럼 종목 AS를 할 건데요. 근데 2개밖에 없어요. 왜냐면 오늘 화요일 날 장이 시작했고 오늘 목요일이니까. 자, 그래서 화요일 날 먼저 드렸던 시즌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배당주. 근데 배당을 해봤자 많이 크지가 않기 때문에 하락도 크지가 않고 뭐 올라가고 떨어지고 그런 게 거의 없어요. 그냥 강보합, 약보합 수준인데 내년장에서는 셀티론을 비롯한 한미약품, 그다음에 SK 바이오사이언스, 바이오팜 뭐 등등의 제약주들이 좋을 겁니다. mRNA 백신뿐만 아니라 유전자 치료제에 관련된 이슈들이 많이 나올 예정이에요. 왜냐면은 그게 신기술인데 그동안 뭐 혈우병서부터 해서 에이즈 치료제 이런 신약들의 개발들이 있었지만 그렇게 답보 상태였거든요. 근데 유전자 치료 이렇게 바뀌면서 1:1 개인 맞춤식으로도 바뀌기도 했고 물론 이게 많은 사람들한테
이거를 팔면은 가격이 낮지만 이게 개인 맞춤으로 들어가는 약이다 보니까 한 30억, 40억 정도 한대요. 그럼 개인 사람들은 이걸 쓸 수가 없죠. 하지만 이게 이제 기술 발달이 되게 되면 개인 맞춤으로 들어가도록 이렇게 빠른 속도로 인공지능 AI가 접목해가지고 빨리빨리 그거를 찾아내가지고 그거를 개인적으로 빨리빨리 쓰면 가격도 많이 낮출 수 있다고 보거든요. 기술의 발달으로 인해서. 그런 시대가 이제 열릴 겁니다. 하여튼 시장은 굉장히 커질 거고 이런 유전자 치료라든지 그러면 제약주의 흐름들이 다시 한 번 더 달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서부터 2030년도까지 제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뉴스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엄청나게 큰 시장이 이런 유전자 치료제라든지 그럼 시제는 유전자 치료제냐? 그건 아니지만 제약주들이 이것저것 다 움직이면 시젠도 차트가 완전 바닥이 있어서 그리고 이거는 기관들이 물려 있어요. 여기서 이제 더 이상 빠질 자리도 없습니다. 이 정도 빠졌으면 다음 카카오 생각하면 돼요. 다음 카카오 맨날 떨어질 때에서도 왼수 같은 종목이었지만 올해 바닥에서 50% 이상 올라온 거 보니까 아 그때 그냥 추가 매수할 걸 이런 생각도 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에서부터 해서 올라가기 시작하게 되면 50% 올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수익으로 바뀌는 거는 내년에 금방 한 방이면 갑니다. 한 방에 8% 갈 수도 모르는 거니까. 어쨌든 지금 독감환자도 많다고 진단키트 관련주 나쁘지 않아 보여요. 어쨌든 뭐 배당도 먹고 지수도 안 빠지고 조목도 안 빠지고 그럼 뭐 지수가 이제 내년에서 올라가기 시작하게 되면 뭐 24,000원, 25,000원 올라가는 거, 그다음에 여기 정고점 돌파하는 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으니까 어차피 이건 기관 외국인들이 지금 사서 갖고 있는 물량들이 있으니까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갈 때 되면 갑니다. 자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던 화일약품. 화일약품은 지난주 추천해드렸던 거는 이제 4.3% 수익 나왔고 어제는 70원 드렸는데 가격은 안 들어왔어요. 근데 수익이 났어도 안 팔아도 된다 그랬죠. 왜냐면 워낙 바닥에 있으니까 이 정도에서 여기서 뭐 대충 그냥 이렇게 대충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고 뭐 이 정도 튀어 올랐으면 한번 팔까? 뭐 3,000원, 3,500원, 뭐 4,000원 한 팔까? 이런 고민은 당연히 할 수 있지만 아니 지금 뭐 올라가지도 않고 지금 밑바닥에서 지금 껌딱지처럼 붙어 있는 이걸 뭐하러 팝니까? 그래도 뭐 꼭 팔고 싶다 그러면 안 말립니다. 팔아도 상관없어요. 왜? 수익이 났으니까. 지난주 샀던 사람들 4.3% 수익이 났으니까 뭐 팔아도 뭐라 하진 않겠지만 팔았으면 다시 내려오면 또 사면 됩니다. 왜냐면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제약주들의 흐름들을 좋게 봐요. 오늘은 자동차 뭐 그러니까 다 좋아요. 다 좋은데 바닥에서 제일 만만한 섹터들은 여전히 제가 볼 때는 제약주입니다. 그래서 내년에서 장이 좋아지면 아마 30에서 50%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이 여러 나올 텐데 그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라고 공개적으로 얘기했죠. 그래서 어쨌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뭐 30에서 50% 먹을 수 있는 종목은 이거다. 예전에 한번 후성해서 크게 먹을 거다라고 얘기한 이유에서 아마 그렇게 왜냐면 3에서 5% 먹으면 무조건 그냥 원칙적으로 저는 매도를 시키거든요. 매도를 시키는데 연말이고 그냥 선물 종목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과거에서도 제가 크리스마스 선물 종목으로 그때도 뭔가 제약주를 줬었었는데 그것도 100% 넘게 갔는데 뭔지 까먹었네요. 어쨌든 크리스마스 2부 선물로 제가 뭔가 그때 당시도 제약바이오를 줬던 걸로 기억하는데 제약주였나? IT였나?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어쨌든 그때도 100% 넘게 종목을 하나 준 게 있는데 그냥 그런 개념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바닥에 있고 너무 바닥에 있고 기관들이 사고 있고 그래서 또 올라갈 거니까 걱정하지 마셔라. 어차피 제약주들은 내년에 대장들이 강하기 때문에 셀트리온서부터 한미약품, 한미사이언스, 녹십자, 종근당 이런 애들이 강하기 때문에 중소형주 제약주들은 반드시 따라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큰 스윙이 나면 그때 가서 계속 자랑할 종목이니까 2,400원 돌파할 때까지 저는 계속 좋게 얘기할 겁니다. 어쨌든 보유하셔도 되겠고요. 어쨌든 미도달 됐어요, 어제는. 자, 그럼 이제 급등명중 종목으로 몇 개 살펴볼 건데, 자, 3월 30일, 올해입니다. 작년 아니고, 올해 성화이텍을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올해. 언제냐면, 성화이텍. 올해면 여기죠? 3월 30일 날. 이때 성화이텍하고 사연이한가, 화신인가, 그것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자동차품 문제 2개를 드렸는데, 그때 이후로 굉장히 잘 올라갔죠. 그래서 한 4개월 동안 자랑 많이 했어요. 이거 갖고. 그래서 너무 많이 올라가서 이제 조심하라, 팔아라 하고 나서 했는데 이 이후에서 뭐 많이 빠졌다고 혹은 이런 데서 이제 사갖고 물리신 분들이 있었죠. 저는 추천한 건 여기 딱 2번인데 여기서. 그래서 3월 30일 날 추천한 거는 7,480원. 그리고 3월 31일 그 다음 날에는 7,300원.
이때 당시. 왜냐하면 거래가 실리면서 그때는 이제 인공지능 로봇 관련주들이 강했지만 자동차 부품주들도 모양들이 좋았고 현대차가 로봇이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그럼 현대차가 가면 자동차 부품주도 가겠지라는 생각에 거래량이 좋아 보여서 그때 다 추천했습니다. 수익률은 124.2%. 지금 화면 나오는 건 118%는 30일 날 추천했던 거. 그다음에 31일 날은 124.2%. 그래서 생각보다 큰 수익이 많이 나서 위험하다고 생각을 했죠. 당연히 많이 올라갔으니까. 목표치를 충분히 달성을 여기서도 했는데 이거를 한 번 더 올리니까 그래서 위험하다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예상대로 빠졌습니다. 근데 빠졌는데 웃긴 게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털지를 못했어요. 이렇게 올라갈 때 개인들이 잘 팔았습니다. 올라갈 때 잘 팔고 기관 외국인들이 물렸는데 근데 요번 타이밍에서는 제가 오랜만에 갖고 나오니까 3월 30날, 3월 31일 날 여기서 갖고 나온 이후에서 이따가 가격 전략 드릴 텐데 이제 오랜만에 갖고 나오는 겁니다. 모양을 다 만들어 놨고 시장이 좋고 내년에는 더 올라갈 거고 그래서 이거를 이따가 가격 전략 드릴 테니까 그때 보시면 되고 수익이 이만큼 났던 종목이고요. 그다음에 제주반도체. 자, 제주반도체는 체크만 할게요. 장이 좋으니까 떨어질 생각을 안 해요. 계속 고가에서 놀고 있는데 이렇게 고가에서 놀다가 또 가고 싶을 때는 또 가겠죠. 그럼 누가 올리는 거냐? 이걸 들고 있는 세력이 올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사주지 말고 세력들이 알아서 올리도록.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순간 세력들은 팔고 나갑니다. 그럼 떨어집니다. 떨어지면 몇 개월 떨어질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들 건들지 말고 세력들이 물려 있다가 지들이 아쉬워서 더 땡겨 올리도록 냅두면 되고요. 자, 그리고 바이오스텝. 자, HLB 바이오스텝. 요거 추천한 지 얼마 안 됐죠? 12월 15일 날에 추천했던 종목인데 원래 HLB를 제가 불기둥 레이더 종목에서 2주 전에 여기서 추천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목요일 날 여기서 이거를 여기서 얘기했던 건데 왜냐면 이거 전고점 돌파를 하니까 그런데 얘가 되게 잘 갔죠. 30%를 넘게 강하게 움직이니까 그러면 HLB 바이오스텝, HLB 글로벌, HLB 제약 근데 그 중에 제일 못 간 애가 얘였어요. 그래서 얘를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해드렸는데 어제 급등이 나왔죠. 이게 왜 이렇게 나오느냐? 바닥에 있는 웬만한 종목들은 키 맞추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년장이 좋을 거라서. 내년장 우리나라 시장 3,000 혹은 3,300, 3,400 역사적인 신고점 돌파 가능성이 있습니다. 코스닥도 역사적인 고점 돌파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시장이 예비가 되어 있는데 어디로 떨어지겠어요? 올라가겠지. 그러니까 올라가는 시기가 이번 달이냐 다음 달이냐 3개월 뒤냐 6개월 뒤냐의 시점인 거지 결국은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흐름이었어요. 특히 제약 바이오 섹터들은 다 그렇고. 그래서 이제 올라간 겁니다. 어제 갑자기. 그래서 어제 확 올라갈 때 19.1% 수익이 나왔는데 팔았으면 잘한 거고요. 안 팔았어도 다시 한 번 더 올라오면서 매도할 기회를 줄 겁니다. 아쉽게 못 판 사람들은 또 올라오면 팔면 되는 거고요. 판 사람들은 잘 판 거고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 자, 그럼 이제 오늘의 폐옥 종목 성우하이텍 가겠습니다. 자, 성우하이텍. 자, 성우하이텍은 좋은 게 거래량이 좀 되죠. 시가총액이 7,400억이나 되고 자, 현재 가격 9,560원 매수가 됩니다. 시가총액 거의 1조 가까이가 되기 때문에 부담이 없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많이 사든 많이 팔든 거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얘는 시가총액이 좀 있는 종목이라서 얘는 현대 기아차 혹은 자동차 부품주의 흐름에 맞춰서 움직이기 때문에 시세 왜곡의 위험성도 없고요. 그다음에 물량이 많게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들어가도 상관이 없는 종목이죠. 예를 들어 뭐 시가총액 1조 가까이 되는 종목을 뭐 10억을 샀는데 이게 뭐 주가가 뭐 급등한다, 급락한다, 뭐 세력들이 10억 들어왔다고 이걸 후려친다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얘네들은 자기 갈 길을 갈 뿐이에요. 시장이 좋으니까 간다. 뭐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현대기아차가 지금 강한 흐름을 보여주죠. 현대차도 오랜만에. 근데 왜 강한 이유가 뭐 다른 이유가 없어요. 여기 보면은 여기 외국인이죠. 이거 기관이죠. 계속 사고 있죠. 최근에 뉴스가 계속 어떤 뉴스가 나왔어요? 피크다. 이제 피크다.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피크다라는 얘기 때문에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다. 하지만 조정받고 시장이 좋으면 다시 올라갈 때가 될 텐데 하도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이제는 자동차가 피크구나. 전기차가 안 팔리나.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그 뉴스 때문에 개인들이 던지기 시작하니까 그걸 기가 외국인 물량을 다 받아갑니다. 올릴 때는 다른 이슈로 하면 돼요. 다른 이슈로. 우리는 이제 자동차 말고 로봇 탈 건데 그러면 로봇 갖는 거고.
뭐 자동차 부품주도 현대기아차가 로봇 한대 그러면은 뭐 로봇에도 헤드라이트 달 수도 있는 거잖아요. 뭐 말이 막 그렇지만 어쨌든 자동차 부품주도 변화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로봇 관련주 쪽으로. 어쨌든 그거는 조금 억지긴 하지만 올릴 때는 별의별 얘기를 다 붙입니다. 근데 지금 올라가는 건 뭐 피크 그딴 건 모르겠고요.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열심히 사는 거 보니까 새로운 뭔가 동력으로 올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제일 큰 동력은 미국 시장이 신고가 가고 우리나라 시장도 내년에서 신고가 갈 것 같으니까 그런 느낌으로 지금 업종의 대표주인 현대차도 가는 거겠죠. 얘도 인공지능이고 로봇이니까 뭐 그런 거로 가는 거죠. 그래서 기아도 뭐 로봇은 아니지만 현대가 가니까 따라간다고 보면 되는 거고. 그래서 여전히 마찬가지.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열심히 사죠.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 지금 HL 만도도 바닥에서 꼼지락꼼지락 이제 움직여주려 하고 있고 뭐 현대모비스 다 무거운 애들인데 이런 애들도 뭐 모양들이 나쁘지 않고 다 보면 수급이 기가 외국인들이 다 지금 사서 지금 갖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서현이와는 전고점 돌파를 했습니다. 이거 돌파 안 했으면 오늘도 뜸들이고 그냥 자동차 부품주 조정받으면 추천해야지 생각을 했는데 서현이와 돌파했죠. 그리고 SL도 이미 돌파된 상태에서 눌림목을 어제는 받았는데 오늘 다시 또 올리려고 그러죠. 그리고 화신. 얘도 지금 전고점 이미 돌파했는데 어제 눌리길래 그냥 그래. 눌리면 나중에 또 추천해야지 하는데 오늘 다시 움직이죠. 그래서 아직 돌파 못한 성우하이텍을 오늘 얘기하는 겁니다. 이미 다른 애들은 다 돌파가 됐고 강하게 지금 올라가면서 자동차 업종도 괜찮고 지수도 좋고 하니까 올라가니까 얘도 한번 돌파는 했어요. 근데 돌파는 했는데 다른 애들보다 빠질 폭도 작고 안전해 보이니까 이것도 뭐 넘어가면 이제 10,000원 돌파하면 11,000원 가고 이게 이게 나중에 이제 13,000원, 14,000원, 15,000원 계속 올라가면 이제 왜 올라가지 사람들이 궁금해할 겁니다. 이유는 별거 없습니다. 장이 좋아서 두 번째 기관과 외국인들이 샀기 때문에 수급이 좋고 그다음에 장이 좋고 그러면 업종의 대표주는 가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좀 전에 다 살펴봤지만 자동차 부품주 화신부터 성우하이텍, SL, 만도, 기아차, 현대차, 기가 외국인들이 다 사서 물려 있습니다. 걔네들이 물렸다라는 표현은 옳지 않죠. 걔네들은 뭔가 의도를 가지고 산 거예요. 지수가 나중에 올라가겠지, 미국 시장이 계속 올라가겠지. 그래서 이제부터는 자동차 부품주들도 IT만큼 잘 봐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수급이 깡패라는 얘기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수급이 좋으면 안 갈 종목도 살려서 올립니다. 왜냐면 기가 외국인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개인 투자자들이 외면하면 결국은 그 종목은 가게 돼 있더라고요. 여태까지 오랜 시간 동안 증권 전문가로서 보면 수급이 좋은 종목들은 결국은 나중에 끝이 좋아요. 안 좋은 종목들은 끝이 안 좋습니다. 하여튼 오늘 자동차 부품주 오랜만에 성우하이텍 가지고 나왔으니까 한번 잘 공략을 해보시고요. 성우하이텍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오늘장 표적 종목 만나봤습니다. 성우하이텍이고요. 매수가 9,560원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종목에 대한 정보가 더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노란톡방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들어오시면 더 많은 정보 함께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종목에 대한 대응이 더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종목 상담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번호 023153-2611번
161번 혹은 1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유튜브 채팅창을 통해서도 종목명, 매수가, 비중 함께 남겨주시면 저희가 차례대로 정리해서 소개해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담 시에 수집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별도의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으니까요. 안심하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상담부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는 SOL 들어와 있습니다. 0.44% 강보합 수준이고요. 69,200원 선 오늘 가격 형성하고 있습니다. 어제 유가는 좀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전문가들은 전반적으로 국제 유가의 추가 하락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낮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정유업계가 가져가게 될 실적은 당연히 감익이 좀 불가피해 보이는 상황인데요. 다만 오히려 정제 마진이 11월 이후부터 좀 재차 반등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은 유의 깊게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우리 상담자님은 8만 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그래서 더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비중 30% 싣고 계신데 어떤 전략 좀 세워주실까요? 장이 좋기 때문에 업종의 대표주들은 올라갈 거고, 근데 이제 대장주들이 좀 더 힘을 내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 제약주 같은 경우는 셀트리온하고 한미약품 이런 애들이 지금 고점을 돌파하고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여주니까 그 밑에 2등주, 3등주 혹은 중소형주들이 내년에 굉장한 기대를 심으면서 빨리 움직일 수 있습니다. 자동차도 좀 전에 봤지만 현대차, 기아차 뭐 이런 애들의 흐름들이 좋기 때문에 빠른 흐름을 기대할 수 있지만, 자, 한번 SOL 볼게요. SOL, 뭐 금호, 석유, 그다음에 뭐 롯데케미칼, 뭐 이런 종목들 봐봐요 한번. 얘네들 보면은 정유화학주들 뭐 GS뿐만 아니라 얘네들 보면 고점을 돌파하고 고공행진하면서 대장이 나를 따르라 하면서 이끄는 종목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좀 늦을 겁니다. 늦을 거지만 장이 좋기 때문에 올라가기는 할 거예요. 장이 좋아서 올라가긴 할 건데 시간이 좀 걸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한미약품 한 100% 수익 나오고, 하이닉스 한 50% 수익 나오고, 그다음에 뭐 자동차 한 50% 정도 수익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50% 100% 대형들이 수익이 나오는 상황이 나오게 되면 그때서는 정유주 화학자들도 뭐 다른 애들도 다 50% 100% 올라가는데 우리도 주식이잖아, 우리도 올라가야지 하면서 뒤늦게 각성하고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발주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왜 그렇게 보느냐? 대장들이 모가지가 다 댕가 꺾여 있습니다. 대장들이 모가지가 꺾여 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빨리 움직이고 싶다 그러면 SOL이 됐든 GS가 됐든 이렇게 대가리 딱 이렇게 댕강 꺾여 있는 애들이 갑자기 각성을 하고 장대양봉으로 뽑아 올리면 됩니다. 뭐처럼? 한미약품처럼 이런 식으로 각성하고 여기서 이렇게 이거 머리를 들면 여기도 대가리가 댕강 꺾였다가 어떻게 돼서 살아 올라갔죠? 셀트리온도 마찬가지예요. 셀트리온도 여기 보면 여기까지는 머리가 댕강 꺾여 있다가 여기서 살아 올라가면서 여기서는 머리를 치켜 올리면서 강하게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이 정유화학주에서 나오게 되면 빨리 움직입니다. 그리고 지금 빨리 사야 돼요. 근데 지금은 정유화학주들이 머리가 꺾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봤자 안 움직여요. 건드려봤자 계속 잠수만 탑니다. 그래서 좀 지겹기는 할 거예요. 하지만 지수가 좋기 때문에 내년에 지수가 좋을 거기 때문에 순환매 관점을 보면 8만 원까지는 그래도 간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까지 보세요. 일단은 내년 상반기에서는 자동차가 이끌지, 제약주가 이끌지, IT가 이끌지, 아니면 또 다시 뭐 다른 업종, 뭐 철강주가 이끌지, 그거는 뭐 두고 봐야 되는 거고, 일단 아직까지 정유주 화학주의 흐름에서는 살아나는 모습은 아직 강하게는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뭐 급락하거나 그런 일도 없어요. 그냥 보유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OL 상담 만나봤고요. 보유하는 전략 취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보겠습니다. 이번 종목은 삼성전자 들어와 있습니다. 만나보겠습니다. 전일 대비 0.13% 하락하고 있고요. 약보합순에서 77,9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참 잘 가는 종목 중 하나죠. 그리고 어제장에서도 좋은 흐름을 냈는데요. 오늘은 상승분을 조금 반납하는 모습이긴 합니다. 그래도 내년이 되면 AI를 탑재한 온 디바이스 AI로
스마트폰이나 노트북도 내놓는다고 하고요. 내년 상반기에는 웨어러블 로봇 이 부분도 정식적으로 출시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내년에 대한 기대감은 지금보다 훨씬 더 커 보이긴 하는데요. 우리 상담자님이 71,700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일단은 수익 권역에 들어와 계신 상황이지만 그렇다면 앞으로 이걸 더 가지고 가면 되는지 그리고 그렇다면 얼마나 더 유지하면 좋을지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요. 7% 정도 비중을 싣고 계신데요. 전문가님 어떤 전략 좀 세워주실까요? 삼성전자는 시가총액이 지금 얼마죠? 460조 정도 되네요. 시가총액이 일단 크기 때문에 지수 관련주입니다. IT이기도 하지만 지수가 올라갈 때 항상 얘가 많은 힘을 작용을 하죠. 시가총액이 크다 보니까. 자, 차트를 보면은 요놈이 올라가니까 지금 다른 애들이 재미가 없을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면은 지수가 폭등을 해줘야 되는데 지수가 폭등을 안 하는데 삼성전자만 이렇게 계속 올라가면 물론 오늘은 안 올라가지만 어제까지 이렇게 올라가면은 중소형주들이 그래서 재미가 없었던 겁니다. 하여튼간 지수가 좋기 때문에 계속 상승 방향으로 우상향으로 올라갈 거고 그리고 지금 위치에서 삼성전자를 사는 개인 투자자들은 없어요. 왜냐면 일단 재미없다는 거 누구든지 다 알고 있고요. 저도 그래서 삼성전자 추천을 안 합니다. 아마 올해 한번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를 여름에 한번 추천한 적은 있어요. 왜냐면 상징적으로. 왜냐면 이 재미는 없지만 나중에 봤을 때에서 바닥에서 봤죠? 30% 갔죠? 40% 갔죠? 한 1년, 2년 지나가 보면 그게 올라가긴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장기 투자용으로는 좋아요. 삼성전자. 이거를 꾸준히 끌고 가면 지금 뭐 9만 전자, 10만 전자 얘기 나오는데 그 이상도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 실적이 2년 뒤면, 그러니까 내년은 실적을 완벽하게 회복하지는 못해요. 하지만 2년 뒤에는 완벽하게 회복을 하는 상황이 나올 거고 혹은 돌파까지도 가능합니다. 컨센서스를 보면 지금 당기순이익이 작년에는 55조 했고 올해는 11조 했죠. 내년엔 30조 할 예정입니다. 내년 미래죠. 내년엔 30조 정도를 할 예상이고 물론 이건 좀 바뀔 수 있겠죠. 그리고 내후년에 42조인데 이 42조가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 상황으로 가더라도 그러니까 2022년도가 변태적으로 너무 많이 실적을 많이 쌓았던 거고요. 이상하게. 이전에서는 정상적으로 보더라도 한 30조 정도 했으면 잘한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 2년 뒤에서는 40조 이상을 봅니다. 왜냐? 인공지능, 뭐 로봇,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엄청난 반도체 수요가 있을 거라고 오늘도 뭐 기사 보니까 지금 뭐 반도체 지금 공급이 지금 너무 뭐 더디다 내지는 지금 벌써 물량이 동났다 뭐 등등 얘기들이 지금 계속 나와주고 있는데 많이 쓰일 거예요. 더 많이 쓰일 겁니다. 이제 시작이라고 봐야죠. 반도체 이제 쓰이는 부분들은. 그래서 공장 열심히 더 지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2년 뒤, 3년 뒤를 본다면 삼성전자는 여기를 돌파를 해야 돼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볼 때는 10만 전자, 11만 전자, 20만 전자 저는 가능하다고 보기는 하는데 이 공매도 시장 때문에 이게 좀 그래요. 그러니까 공매도의 그 힘을 꺾으면 20만 전자 갈 수 있는데 앞으로 10년 뒤에 근데 이 공매도 힘을 못 꺾으면 우리나라는 박스권에서 계속 머물게 되면 삼성전자는 지수 관련주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40조밖에 안 되면 100조 가죠. 근데 400조기 때문에 지수를 눌러내야 되는 그러니까 공매도하는 애들은 주가를 거꾸로 빼트려야지만 수익이 나잖아요. 그것 때문에 원래는 지금의 모멘텀으로 보게 되면 20만 전자는 가야 되지만 그냥 10만 전자만 보세요. 그래서 저는 미래는 굉장히 짱짱하지만 적당히 한 2년 보는 겁니다. 2년 동안 한 10만 원 정도는 무난하게 달성하지 않을까. 그래서 내년은 그냥 반도체주들이 실적이 그러니까 흑자로 됐다라는 정도지 엄청나게 많이 번다 이런 느낌은 2년 뒤입니다. 2년 뒤. 어쨌든 뭐 계속 우상방으로 올라가고 있는 중이니까 그냥 냅둬도 된다. 단점은 하나 있죠.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러니까 계속 올라가면 좋을 텐데 조금 빠졌다 올랐다가 제자리 걸음하는 느낌이 나올 겁니다. 좀 답답하긴 할 건데 그래서 이 답답한 느낌을 좀 싫어하면 중소형주로 바꾸면 되죠. IT 섹터는. 자, 어쨌든 이거는 보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중간 시간 갔다가 다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매매 정수 중간 시황 시간입니다. 종목에 대한 정보가 더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노란톡방에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들어오시면 더 많은 정보 함께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종목 상담 신청 못하신 분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장 표적 종목 흐름부터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보겠습니다. 2.5% 정도 상승했고요. 9,560선 지나갑니다. 우리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매수가에 현재 가격 도달해 있는 상황이니까요. 대응 전략 꼼꼼히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계속해서 지금 이 시각 양시장 흐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0.45% 상승하면서 지나가고요. 2,625선 지나가면서 장 초반 대비해서 고점 높여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부터 삼성전자 우선주까지 자리하고 있고요. LG에너지솔루션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만 상승불 켜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어제 배당락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시장이 크게 빠지지 않으면서 삼성전자도 여기에 상승분을 조금 더 보태는 모습이었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 웨어러블 로봇 봇핏을 정식 출시하면서 선보이겠다라고 말한 부분도 있으니까요. 함께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다시 한번 상승하면서 힘내주고 있습니다. 0.2% 상승 반전했고요. 860선 넘어서면서 861선 지나가네요. 계속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부터 LNF까지 자리하고 있고요. 현재 혼조세 보이는 상황입니다. 일단 에코프로 그룹주 보자면 에코프로 BM은 1.8%가량 빠지고 있고요. 에코프로는 보합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어제도 포스코 그룹주 굉장히 잘 갔는데요. 오늘은 보합 수준에 머물면서 71,700원 선에서 현재 가격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10시 31분입니다. 개장한 지 1시간 31분 지났고요.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상승불 켜고 있습니다. 특히 코스닥은 상승 반전하면서 0.2%가량 현재 힘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각 특별한 움직임은 있는지 전문가님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아침에서는 이제 포스코 그룹주들이 좀 흔들린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자동차 업종이 강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간에 껴있었던 제약바이오가 강세로 돌아서기 시작했네요. 그리고 포스코 그룹주들도 플러스로 돌아서기 시작했고, 그럼 도대체 뭐가 빠지나? 딱히 뭐 이렇게 빠지는 종목은 보이질 않네요. 자, 지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수를 보면은 일단 삼성전자도 플러스고, 자, 코스피도 플러스죠. 0.48 플러스의 지금 상황이 있고 0.5%. 코스닥도 지금 안 빠지고 플러스에 있고 한 몇 년 동안에서는 연말장이 좀 우울했고 연초장에서도 빠지고 그랬던 흐름들이 좀 많았는데 제가 아침에도 제가 노란톡방 지금 열려 있죠. 노란톡방에도 얘기를 해놨는데 내년장에서 강할 거기 때문에 어제같이 배당락이 나오는 날에서도 올라간 것 같다. 그리고 오늘도 폐장일인데 은근슬쩍 강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내년장이 어차피 올라갈 거면 여기서 빼트린다고 한들 개인 투자자들 손절 안 합니다. 왜냐하면 손절할 사람들 다 손절했거든요. 지금 대형주들 카카오, 네이버들 이미 올해 7월달, 8월달, 9월달, 10월달 오면 다 손절했어요. 지금 없어요. 셀트리온도 마찬가지고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불과 한 1개월, 2개월만 하더라도 기사에 이런 내용 많이 봤죠. 삼성전자 개인들이 대량 매도하고 있더라. 진짜로 그래요. 차트 보면은 많이 팔았어요. 개인 투자자들은 올해 여기 보면은 많이 팔았죠. 엄청 팔아요. 한미약품도 그렇고 개인 투자자들은 열심히 주식을 지금 다 던지고 있습니다. 열심히 딱 던지고 있어요. 일단 뭐 대주주라서 대주주 요건에 걸려서 던졌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그거는 이제 끝났죠. 이제는 이제 그 50억으로 상향이 됐으니까 30억인가 50억인가 어쨌든 상향이 되고 나서 그거 몰라서 던진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개인 투자자들이 다 던졌기 때문에 지금에서 뭐 지금 종목이 안 움직인다고 뭐 던지는 사람들도 없고 그렇다고 사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량이 말라버린 거죠.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계속 장이 좋을 거다라고 희망을 넣어주지만 대부분 개인 투자자들이 희망을 다 꺾은 상황이에요. 우리나라 시장은 뭐 이렇지. 오늘도 뭐
태형건설 그거 부도난다는 얘기 때문에 이제 큰일 났네 하는 사람들 많을 거고 대한민국 지금 뭐 앞으로 경제 안 좋아진다는데 장도 안 좋아지겠지 희망을 꺾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즉슨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시장을 그렇게 믿질 않습니다. 지금 뭐 증권사에서 뭐 지수 2,800 간다 그러면은 다 몰아대인 줄 알아요? 댓글 한번 봐보세요. 또 거짓말 치네. 증권사에서 얘기하는 거 반대로 하면, 그리고 전문가들 얘기하는 거 반대로 하면 돈 버더라. 그런 댓글들만 여기저기 다 있습니다. 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반도체 좋은 얘기 나오고 뭐 로봇 앞으로 뭐 좋아진다 얘기 나오면 그 댓글 한번 다 보세요.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10명이면 10명. 그리고 요즘에 또 신기한 게 댓글들이 없어요. 뭐 시장이 오늘 코스피가 상승 마감했으면 그러면 밑에 사람들이 댓글 가지고 다 댓글이 빵입니다. 빵빵빵빵빵. 연예인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악플보다 더 무서운 게 무플이라고. 관심이 없어 사람들이. 지금 보면 모든 기사에 거의 댓글이 빵입니다. 모든 기사들이 빵이에요. 가끔 있으면 한 개, 두 개. 뭔가 뭐 10개, 15개 있는 거는 뭔가 사회적 이슈가 나왔을 때나 그렇게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의 관심들이 떨어질 때 저는 이래서 장이 좋을 거라고 예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 장이 좋을 거라서.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장 분위기가 생각보다 지금 좋네요. 그리고 아까 전에 잠깐 얘기했던 실트리온. 굉장히 강하죠. 그러니까 은근슬쩍 지금 제약주들이 강해요. 녹십자도 강하고요. 지금 제약바이오 섹터들 한미약품도 지금 2%대 올라갔고 그럼 이렇게만 움직인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대부분 다 지금 제약주들이 빨간색이 많이 올랐어요. 파민셀도 2%, ST팜도 5% 상승을 하고 메디포럼도 3% 상승을 하고 하여튼 뭐 제약바이오주들에서 흐름들이 좋은 것들이 좀 많이 보이는 그런 지금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 제약바이오주들이 내년에서 좋을 건 확실하니까 그래서 화일약품서부터 해가지고 지금 제약바이오주 준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에서는 오늘 같은 날에서는 물량을 더 담으려고 하는 거는 저는 좋다고 봐요. 오히려 물량을 줄일 필요는 전혀 없으니까 그냥 잘 가져가시고 오히려 더 사세요. 제약바이오 좀 바닥에 있다. 뭐 일양약품 뭐부터 해가지고 JW, 신약, 중해제약 되게 많잖아요. 제약주들. 뭐가 됐든 간에 딱 삐리 꽂히는 거 있으면 더 사세요. 제약주들은 대장주들이 너무 탄탄하게 움직이니까 중소형주들이 기대가 많이 됩니다. 여러분들한테는 일단은 랩지노믹스도 좋지만 화일약품도 차트 참 이쁘죠. 잘 가져가세요. 내년에서 좋은 수익률을 줄 겁니다. 그래서 바닥주들, 패턴주들 내년에는 기대를 잘 해보시고 오늘 아마 폐장일 마지막까지 시장이 꺾이는 가능성보다는 오히려 지금처럼 강한 흐름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자, 그러면 상담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시황 함께 좀 짚어봤고요. 저희도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만나볼 종목은 가비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0.18% 강보합 순이고요. 16,52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관련주인데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가 디지털 플랫폼 정부였습니다. 목표는 일단 2025년에 다 전환을 하는 것으로 목표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클라우드 부문에 대해서는 일단 정책적인 지원 모멘텀은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상담자님이 14,400원에 매수를 하셨고 56%의 비중을 싣고 계십니다. 일단은 지금 가격보다 매수 수익권 안에 지금 들어와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어떤 전략이 좀 필요할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56%의 비중을 싣고 계십니다. 전문가님 어떤 대응 전략 세워주실까요? 뭐 장이 좋으니까 근데 비중이 굉장히 많네요. 14,400. 일단 수익권역에 가시는데 수급이 좋군요. 자,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수급이 좋아서 올린 것 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 한 2년 동안 빠지니까 개인 투자를 지겨웠나 보죠. 이게 올라가니까 불안해다 더 던졌어요. 얘도 비슷하게. 이런 종목들이 좀 되게 많아요. 올 7월 전까지, 올 여름 전까지 개인 투자자들이 포기하고 주식 다 던지니까 기관 외국인들이 받아간 종목들이 일단 제약주는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IT 섹터도 그런 애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얘는 뭐 IT 섹터라고 봐야죠. 일단 제약주는 아닌데 차트는 강한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고 수급도 여전히 좋은 상태라 잘 꺾이지는 않을 것 같네요. 다시 한 번 더 고가 돌파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은 기관 외국인들이 위에 꼭대기에서 지금 물량들을 가지고 있고 개인들은 다 없죠. 14,400원. 근데 비중이 너무 많으니까 여기서 이제 여기가 저항이에요 또. 그래서 여기 18,000원 부근으로 올라오면 절반 팔았다가 조정받으면 또 다시 사고 뭐 그런 식으로 매매하면서 가시면은 제일 안전해 보이고 욕심내서 가기에는 지수가 여기서 좀 더 강하게 2,800 당장 돌파를 하면 얘도 2만 원 돌파하고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수가 2,800 언제 돌파할지 모르잖아요. 모르지만 돌파는 할 겁니다. 그걸 기대하고 가져가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봐요. 매수 가격이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욕심을 낼 거는 잘 고민을 해보시고 좀 비중이 많으니까 절반만 줄여놓고 나머지는 한 21,000원, 22,000원 계속 보유하셔도 될 거라고 봅니다.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상담은 이걸로 마무리로 하겠습니다. 지수가 뭐 양호하게 폐장일인데도 불구하고 셀트리온 제약도 갑자기 막 급등을 하네요. 막 4%대 막 폭등을 하고 그러는데 일단 제약주의 느낌도 괜찮고 IT의 느낌도 그렇고 뭐 자동차도 지금 오늘 느낌도 괜찮고 아마도 내년이 장이 좋으려고 하는 거다라는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고 내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송 중 상담 여기까지지만 노란톡방 열려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면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 함께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미국 시장 어제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우리 시장 안에서는 코스피가 2,550선 돌파 후 안착하는 움직임 보이고 있고요. 낙폭 과대주, 패턴주 위주로 공략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장 표적 종목 성우 하이텍 매수가 9,56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이외에 당사를 사칭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까요. 이 점 조금만 더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남은 연말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희는 내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